네, 안녕하세요. 무영글로벌입니다. 오늘도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짜는 10월 10일입니다. 베트남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4,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10월 9일자 기준으로 105명을 발표했고요. 100명 초반대가 한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지역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다낭에서도 바로 밑에 있는 호이안을 움직이는 것도 편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백신 접종이 2회가 다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통과할 수는 있지만은 호이안에 머무를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하루 내에 다시 다낭으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백신 접종을 1회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72시간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만 호이안에서 다낭에서 호이안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오늘 뉴스 중에서 베트남의 국내 항공 시범 운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0월 10일에서 10월 20일까지 38편을 시범 운행하겠다고 하네요. 도시 간의 이동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런 도시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도시에 내렸을 때 격리가 없느냐? 아니라고 합니다. 출발지가 어디인지 도착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격리가 되는 곳도 있고 격리가 되지 않는 곳도 현재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지금 뉴스상에는 모든 도시의 격리 조건을 말하지는 않았는데요. 나와 있는 몇 개만 말씀드리면 호치민에서 하노이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백신 접종을 한 상태에서 72시간 음성 확인서가 있으면은 이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노이에 도착을 하게 되면 시설 격리나 호텔 격리를 7일 동안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 격리를 하는 동안의 부담은 승객이 다 부담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낭이 출발지이고 도착지가 하노이인 경우에는 시설 격리나 호텔 격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가 격리 7일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출발지가 하노이이고 호치민이나 다낭시로 들어오게 되면은 격리 지침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격리 지침은 없지만은 다른 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알아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간의 이동들도 있습니다. 다른 도시 간의 이동들이 있는데 그런 이동을 하기 전에 어디서 출발하느냐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는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호치민이 출발지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도시에서 격리 7일 정도는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지 도착지를 잘 확인하시고 격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안 하고 움직이게 되면 일주일 정도 예상하지 않는 격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현재 베트남에서는 지역 간의 이동이 아직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내 관광이 열린다라고 하고 10월부터는 국내 관광이 가능한 곳도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이렇게 항공편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격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 여행이 오픈한다라는 소식들은 많이 있지만은 이런 국내 여행이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하노이의 아파트 가격이 향후 3년 동안 5 내지 7% 매년 5 내지 7% 상승할 것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승 요인을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첫째는 아파트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거죠. 베트남에서는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택을 훨씬 더 많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옛날의 베트남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현대의 아파트 시스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파트를 좋은 주거지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승 요인으로는 이런 아파트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노이 같은 경우는 고급 아파트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서민들이, 베트남 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아파트들도 건설이 되고 있지만은 이런 고급 프로젝트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상승 요인으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노이에서 주요 위치에 많은 아파트들의 건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의 판매가 이제 재개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 3분기 아파트의 시장 판매가는 여기는 제곱미터로 따집니다. 우리나라도 제곱미터로 현재 따지고 있죠. 제곱미터당 1,542달러라고 합니다. 제곱미터당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180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아파트 값은 아마 오르면 올랐지 잘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끼리 담합을 상당히 잘합니다. 여기 다낭에서도 제가 담합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그 아파트에 공실이 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임대료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베트남의 주인들이 그 아파트의 임대료를 담합해서 계속 내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거의 반 이상의 입주자들이, 반 이상의 임대인들이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은 계속해서 유지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입주자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 아파트의 임대료가 많이 내려갔지만 그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한인들은 더 이상 그 아파트에 다시 재입주를 하지 않습니다. 괘씸하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끼리는 이런 임대료 담합이라든지 아파트의 판매가 담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아파트 값이 상승하더라도 하락장은 잘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특징들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 보건부에서 올 10월부터는 12세에서 17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호치민에는 아직까지 대면 수업이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호치민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내년이죠. 내년 1월부터 대면 수업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 청소년 대상의 접종 백신은 어떤 거냐면 베트남 정부와 국회에서 압달라 백신 1,000만 도스 구매를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압달라 백신을 맞을 것 같습니다. 압달라가 쿠바 백신인 거는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승인을 하지 않았지만은 베트남에서는 승인한 백신 중에 하나이고요. WHO에서 긴급 승인한 백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는 5세 이상 화이자 백신을, 어린이 백신을 접종할 계획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범죄자들이 베트남에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범죄자가 하노이의 지역에서 경찰에 잡혔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 사람은 김 씨고 41세라고 하네요. 인터폴에서 수배 중이었던 사람이었고요. 체포되어서 한국 경찰에 인계될 것이라고 합니다. 2011년부터 2015년 4월까지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베트남에 살다 보면은요, 한때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이 상당히 어려울 때, 이거는 직접 들은 건 아닌데요. 건네서 많이 들었는데, 호치민에 가게 되면은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일자리가 있다.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정도 벌 수 있다라는 소문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때 오랫동안 일자리가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라고 이런 소식들을 건네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 남부 지방에서 신발, 의류를 생산을 많이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베트남으로부터 의류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분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건설해서
여기에서 생산된 옷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산 신발이나 옷을 보게 되면은 메이드 인 베트남이 최근 들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강력한 셧다운 기간 때문에 이런 옷들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울 옷값이 10%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생산하지 못한 물량들을 어떤 기업에서는 한국에서 생산하다 보니 인건비가 5배 정도 차이 나서 의류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네, 최근에는 베트남의 관광지를 오픈한다는 뉴스들이 정말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실현될까 할 정도로 많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의 관광 산업은 GDP의 한 1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2019년도에는요, 1,800만 달러를 관광 산업으로 벌어들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래도 관광산업이 조금 활발했었죠. 3월 초까지는 관광산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380만 달러로 많이 관광산업의 수입이 급감했다라고 합니다. 네, 새로운 관광지 오픈에 대해서는요. 12월부터는 주요 관광지를 오픈을 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이 와서 관광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곳을 4곳을 들었는데요. 주요 관광지들입니다. 하롱베이, 호이안, 달랏, 나짱 이렇게 해서 4군데를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들에게 오픈을 한다, 시범 운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11월에는 푸꾸옥이 외국인 대상으로 오픈을 한다라고 여러 번 뉴스가 나왔었죠. 그런데 실제로 12월에 이 지역들을 오픈할 수 있을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현재가 10월인데 지금 국내 관광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12월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백신의 접종 퍼센테이지나 이런 추이들을 지켜보게 되면은 멀리 있는 하롱베이나 달랏 나짱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호이안의 사정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12월 되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호이안에서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현재는 다음 달이 되어서 국내 관광객들만이라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12월에 호이안이 오픈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베트남에서 주요 관광지 발표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를 하고 나서 또 그 시기가 되게 되면은 여의치 않으면 한 달 정도 연장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푸꾸옥도 10월에 오픈한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 10월에 준비가 되지 않아서 11월로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것을 완벽하게 믿고 여행사들이 우리 관광객들을 모집하게 되면 아마 일정사항의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오픈한다는 뉴스들은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베트남 다낭에 있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정도, 지금 베트남의 오픈된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면요. 현재는 이동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그곳에 가서 뭔가를 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도시 내에서는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가는 곳곳에 이렇게 제지하는 곳, 그 다음에 검문소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런 검문소가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골목이나 그 마을을 이렇게 격리를 시키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현재 다낭에서 제가 모든 다낭의 시내 곳곳을 다 돌아다니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돌아다니는 반경 내에 이렇게 골목을 격리를 한다든지 마을을 격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 호치민 같은 경우는 격리가 완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오고 있지만 다낭은 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다낭 같은 경우는 식당, 카페를 오픈할 수 있지만은 사람들이 식당에서나 카페에서나 앉아서 음식물들을 먹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침에 제가 광경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뭐 4명, 5명, 많을 때는 6명, 7명 정도는 물론 실내는 아닙니다. 야외 쪽입니다. 베트남에는 야외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야외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커피를 마신다든지 아침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광경들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경찰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단속을 한다든지 또는 단속을 하는 영상들을 올린다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시에서는 이걸 묵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다낭 시내에서 움직이는 데는 큰 제약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